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누가가?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저는 방미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잘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지난번 7월 말에 관세 협정 이후에 더 이상 추가적인 얘기 안 나오도록 잘 막았다. 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성과는 향후에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북미회담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김정은 만나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만나라고 한 사람 너밖에 없었다. 여태까지 중에 네가 제일 낫다. 너 뭐 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너는 그냥 유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국 대통령이 여러 봤지만 당신처럼 지혜롭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더다. 자, 일단 북한과 미국을 만나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걸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고 그랬어. 원래 그게 우리가 항상 미국을 상대하면서 불안하고 조심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한마디 하면 돈도 많이 요구하거나 이런 발언이잖아요. 남북 간에 그 개별 접촉하려면 상당한 미국 측의 양해를 항상 얻었어야만 했어. 그 진짜 우리 동포들끼리 만나는 건데 또 항상 허락을 받았어야 돼. 그러면 타이레놀도 못 보냈는데 우리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타이레놀도 못 보냈어. 그런데 이번에 전폭적으로 네가 남북 간에 대화 오케이 열심히 해. 그게 결국은 선순환적으로 좋은 일이야라는 100% 지지를 받았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백도어를 열심히 했어. 그거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바로 북한이 어제 조천령 기관지를 통해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다 트럼프 월드 만들어 놓고 골프장도 세워서 나 골프 치게 해다고 라고 하면서 웃고 그때 이제 김정은 나 만날래? 니네 잘해봐. 남북 간에 이랬잖아. 네. 조총령 기관지가 바로 이 골프장 사진을 올린 거는 이거 화답하는 걸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게 무시로 사진 한 장 올라가는 신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상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에이펙에서 기사가 3개가 날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먼저 네, 북한 김정은 시진핑 초청으로 곧 방중 전승절 행사 참석. 잘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소름. 이거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엠바고 있는 거 빼고 엠바고 있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 됩니다. 너무나 이게 진짜 고무적인 안 됩니까? 저는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쫓겨났어요. 계속 출입하셔야죠. 쫓겨나니까. 요거. 시진핑 초청으로 곧 방중. 곧 방중이라고 그랬잖아요. 9월 3일 행사죠. 행사인데 청와대에서는 이게 사전에 알고 있어. 알고 있었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무는지도 알고 있어. 요건 이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네. 무슨 말이냐? 정보를 중국과 실시간으로 교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명시는 안 하고 있는데, 북한과도 뭔가 열려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그렇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사전 인지. 한반도 비핵화 기여하길 기대.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원래 제목은. 김정은 방중 사전 인지. 남북 대화 채널 열려 있어. 원래 요거 있는데 이걸 뺀 거야 지금. 왜 뺐냐?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남북 간에 무슨 지금 뭐 협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나 보다. 요렇게 넘겨짓는 선수들이 생긴 거야. 네, 그렇게 읽힐 그렇죠. 그렇게 읽히겠지.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요렇게 설명을 해서 저 기사가 바뀐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남북 간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라는 발언은 네.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뜻이 있고 북한의 동향 파악을 면밀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 채널 열려 있다는 워딩을 바꾼 건데, 네. 자,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안 듣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톤 다운, 로키로 이걸 좀 줄였지만 저는 행간을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대화 채널이 완전히 열려 있다라고 공식화하는 게 아직은 부담스럽다는 거지. 청와대가. 네? 언제든 대화할 뜻이 있고 북한의 동향 파악을 면밀히 하고 있다 정도로 로키로 낮춘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중간 어느 쯤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당국자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이제 대화 채널이 복원된 상태다 정도로는 저는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그럼요. 것이고 북한도 여러 가지로 뭐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 사실 뭐 가난하다고 그래서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접근했다. 그렇죠?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북 당국도 자기네 필요도 있지만 또 감정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또 그 모욕당한 것도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단기간에 풀 수 있나? 이렇게 잘 풀 수 있나? 약간 놀라운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허투루 안 보이는 거죠. 자, 일단 방금 아시아 경제 보신 것처럼 김정은이 시집분 초청으로 지금 곧 방중. 자, 이게 9월 3일 전후에 이제 방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데일리 보니까 북한 김정은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요 기사에 보니까 푸틴 원래 애들이 제목을 왜 이렇게 바꾸냐? 원래 제목은 이건데 또 바꿨어.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엄청난 뉴스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지금 계속해서 미세 조정이 들어갑니다. 네네네.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북한 김정은 푸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연대 과시할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에 김정은이랑 푸틴이랑 온다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없습니다. 네.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들어보지도 저 못했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네. 처음입니다. 그죠?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탈린하고 마오쩌둥하고 김일성하고 없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네. 뉴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누가가 헤럴드 속보에 따르면 네, 북한 김정은 한국 우원식 9월 3일 열병식 참석.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네. 여야 의원과 함께. 그러면 의전서열 2위입니다. 그렇죠. 남북 중러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야. 이른바 뉴 로말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기존의 형식과 문법 관행이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저도 사실 처음 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정확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만 좀 고민을 했어요. 뉴스를 보면서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대단히 중요한 지금 한반도 동북아가 새로운 질서로 빠져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에 주도권은 아니지만 최소한 패싱은 안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한 두세 가지로 분석하고 싶은데 네, 첫 먼저 번째는 들어볼게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갔을 때 그 초대소죠 호텔에 김정은 위원장이 왔어요 방까지. 네. 그래서 대통령님은 전 세계 많이 돌아다니실 텐데 그에 비하면 초라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대표 선수인데 뭐 나라가 사실 가난하니까 이게 좀 보잘것없다. 당신 묵는 숙소가 이런 약간의 부끄러움 뭐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생중계 잠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냐면 가난한 나라들이 가지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간 외교 이런 것도 좀 국력이 받침돼야지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접을 받고 수장은 조선 수장으로서의 대접밖에 못 받아요, 사실.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다자간 무대에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은둔의 그야말로
문 닫고 걸어 잠그고 지켜야 되는 은둔의 나라예요. 물론 이제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한 적도 있지만 그건 아주 양자, 그렇죠? 푸틴을 만나는 것도 양자, 아주 제한적으로만 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외교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준 모습은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거잖아요. 음. 타자가 무대하면 악수해야 돼요. 그다음에 몇 마디 해야 되고 또 유창하게 모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원식 의장도 오면 당연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일단 장이 펼쳐진다는 상황은 되게 중요하다. 또 어떤 관점? 네. 두 가지 관점을 지금. 네, 그 다음에 네. 우원식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메시지를 들려보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둘이서 두 개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아니 그렇게 둘. 네. 그래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재명 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히 혼자서 기대를 해요. 그거까지 열리면 대박인데. 여하튼 대박이죠. 안 만나더라도 아니, 모종의 현장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까. 열병식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의미 있는 대화가 나눠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형성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인사 정도뿐이 네네. 아니라도 모종의 언더로 네.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 자, 북중러가 만나는 건 정말 지역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지? 우리한테 좋은 건 나쁜 거야? 그리고 이거를 미국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북중러가 만나는 게 오히려 미국이 싫어하는 거야. 쟤네가 똘똘 뭉치면 이제 미국이 약해지겠네? 그러면 대화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지? 북중러가 뭉치면 방해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지네끼리 이제 또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취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걸 잘한 거야. 우리 비서실장이나 이번에 그 외교팀이 이 중국이랑 북한이랑 친해 보이지? 이거를 직접 얘기했대, 트럼프한테.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곧 만날 텐데, 사실은 중국이랑 북한이랑 그렇게 안 친해. 서로 껄끄러운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둘이 가도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의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전달했대요. 트럼프한테.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모양으로 그래요? 리얼리? 이러면서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 형이 러시아 푸틴이랑은 한 라인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러시아랑은 얘기가 통해.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해 받았어. 왜냐하면 푸틴이 트럼프 만나러 가기 직전에 김정은이랑 전화 통화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러시아는 우리 얘기가 되는 애야. 근데 중국이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 가가지고 중국 신경 쓸 필요 없어. 중국도 개방을 원하고 실제로 북한이랑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끈적한 사이가 아니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북중러가 만나는 게 오히려 미국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에이펙에도 온다라고 얘기하고 중국도 같이 갈래 이런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선순환적으로 다 돌고 트럼프 있는 거야. 대통령이 에이펙에만 오시면 제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앉혀놓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식의 접근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놀라웠던 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스태프들이 이 설득의 기술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내내 걱정했던 게 이번에 일본 찍고 미국 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팁을 받았어. 정보를 받았어. 어떻게 하면 트럼프와의 관세 등에 관한 협정에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볼까?
상당히 정보 교류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게 급선무였지. 네. 그래서 만날 계획이 없었던 일본 이시바 수상이랑 만난 건데, 근데 물론 이시바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준 뭐 셔틀 외교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선물 가지고 지지율이 또 더블 다시, 됐으니까 네네. 위윤이 인이지. 근데 저는 걱정했던 게 도란프가 어이 새끼들 봐라. 나 오기 전에 니네 쏙닥쏙닥 뭐 하는 거야. 한국이랑 일본. 이럴 줄 알고 네네. 좀 걱정했어요. 음. 근데 요것도 완전 불식시켰다는 거야. 위성락 안보실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문제 해결하고 왔다고. 제가 네. 우리 한일 간에 대통령 트럼프 형이 우려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과거사 문제 같은 거 우리가 그 difficulties 어려운 난제 같은 거 우리가 한미일 셋이서 가야 되잖아. 셋이서 가려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잘 지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그래도 문제 있는 거 우리 좀 정리 좀 하고 왔어. 잘했죠?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관계도 그다음 북중로 관계도 우리 입장으로 다 설명이 된 거지. 그래서 과거사 문제 근데 같은 우리가 경우- 이제 네. 그 전략적으로 우리 국익이 안내하는 길로 가게만 하면 되는 거야.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도 만약 윤석열 정권이거나 국힘 정부였다면 이런 결단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했고 또 그 과거사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과거사가 있잖아요. 네네. 독립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일관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사실 어떤 면에서 정치적 위기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도박일 수도 있었는데 국면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을 때 더 받기 위해서 과거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한다는 거지. 지금 뭐 아무런 뭐 필요가 없어. 불편함이 없어. 지금 우리 과거사 쏘리라고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친일파 놈들이 와서 다 뭐 알아서 잘하고 있고. 근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과거사 사과만 하면 좀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루트로 그러니까 선샤인 팔라시를 햇볕 정책을 일본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거 이번에 이시바가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괄목할 수준의 과거사도 정리가 될 거로 이번에 일본 취재를 하면서 기대하게 됐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에이펙이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자, 요 매일신문 기사까지 볼게요. 경주 에이펙 한북미 회담 준비, 빅 이벤트에 바빠진 경북도. 야, 이게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매일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대구메일이죠. 네. 어떤 신문이죠? 광고비를 엄청 많이 받는 정부 광고를 조중동 다음에 다음. 네. 작년에 4위더라고요. 60억 넘게 받았어. 네. 네. 발행 부수가 3만 부인가? 아니, 뭐 3만 부라고 하는데. 네, 하여튼 뭐 3천 부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몇 부 나가는데. 네. 자, 근데 그런 진짜 내란 선동 매체에서조차도 이제 애드벌론을 띄웁니다. 경주 에이펙에 한북미가 이제 회담을 준비한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뭐 낙관적인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10월 중에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서울경제 이게 보수지에서 네,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트럼프가 먼저 개최 의향. 잭 쿠퍼, 볼턴 이런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풀턴 이놈 새끼. 근데 볼턴조차도 평양에서 가능하다. 이따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지난번 얘 때문에 망했는데. 실제로 저는 9월부터 10월 한반도 격변기가 될 것 같다. 이제 9월 초에 북중 러가 만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중국도 북한이 개방되고 비핵화되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 핵을 중국이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위험하죠. 중국도 북한이
진짜 이 발밑에 가시 같은 존재야 사실은 좀 꺼림직해. 그 와중에 뭔가 이게 통제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우리도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보도록 믿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상호간의 이해 조정이 거중 조정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의외로 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9월 초에 이렇게 만났으면 10월에 에이펙까지 한 달 정도 동안에 요거를 이제 움직여서 만들어내야 돼. 이 구조를. 수능 앞둔 수험생처럼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네. 날짜를 염두에 두고 각국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입장도 그렇고 미국 그렇고 대한민국 더더욱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하고 싶은데 비핵화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가 이런 거 떠나서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동결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멈추게 하는 것. 그다음에 줄여나가고 없애는 건데 그럼 동결까지라도 만약 얻어낸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핵 개발을 막 해가지고 핵무기가 하나씩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일단 멈추게라도 한다면 그럼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거든요. 그렇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아예 비핵화라고 잡지 말고 동결 정도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에이펙이란 무대를 적극 활용하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는 트럼프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저는 아주 중요한 성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위성락 실장은 동결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럼 뭐라고? 대통령한테 야단치더라고. 네네. 그러지 마시라고. 뭐라고 스톱, 중단이라고 쓰라고. 네. 그걸 더 미국이 좋아한다고. 아. 스톱. 네.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사실 요 논의 자체가 지난번 싱가포르랑 하노이 수준이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합의해놓고 좀 전에 그 볼턴 때문에 망한 건데, 그렇죠. 여하튼 요 수준에서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일본에도 얘기를 했고, 미국에도 요걸 오케이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지금 밤낮 없이 모든 네트워크가 동원이 될 텐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주목하는 액터가 있습니다. 액트레스가 아니라 액터가 있는데 바로 요 사람이에요. 서울신문. 중국 대사 만난 정동영, 에이펙 계기 한중 관계 발전. 네, 요런 그냥 하나만한 얘기하고 헤어졌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사실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통일부 장관은 네. 기본적으로 중국 대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정동영 장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동영의 통일부가 실무부처잖아. 그렇죠. 외교부가 원래는 실무부처라서 정동영 장관이 외교부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외교 문제로 다루거든요. 옛날에는 대남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했는데 그거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걸 준비하려면 외교부로 가야 되는데 통일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북 접촉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중국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동시에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셔도 된다. 나중에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빠르면 10월 중에 한반도의 분단 리스크가 드라마틱하게 해소되는 그런 정치 이벤트가 가능하다. 힌트를 드리면, 자, 원래 푸틴이랑 트럼프랑 만나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되게 낮았어요. 왜냐하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네. 발표문이 없었잖아. 그렇죠. 양자 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뭐 양국 간의 경제와 관련된 무슨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냥 만난 거야. 앞으로 또 만나겠다가 유일한 합의 사항이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국내적으로 대단히 이득을 봤어요. 그걸로 인해서. 따라서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이번 에이픽 그 와중에 북미 간의 1차 대화가 마치 싱가포르 1차 대화처럼 1차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 스탑 정도, 동결 정도 수준에서 다시 시작한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정치적 이벤트가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저는 다각적인 취지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좋은 소식이 날아올 것으로 아이고, 설레네요. 네.